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버스에 앉아서 유심히 실내를 살펴보면 비상 탈출용 망치나 소화기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또 최근에 발생한 폭우나 태풍 등까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용품들인데요. 버스뿐만이 아니고 자가용에도 이런 안전용품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재난 비상시 내 차에 둬야 할 3종 세트. 자,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도 있고 이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 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이 재난 비상시 내 차에 꼭 둬야 할 3종 세트인데 네.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오랜만에 커피 쿠폰을 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애청자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재난 비상시 내 차에 꼭 둬야 할 3종 세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우, 좋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안전용품 뭐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기능성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예. 또 뭐 앞에 뭐 서리가 겨울에 서리 같은 거 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김서림 때문에 김서림 방지하기 위한 스프레이 종류도 많이 있고 예.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응급 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없다고 하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깨는 망치 같은 것들도 예, 있을 수 예. 있고 또 소화기라든지 또 야광 안전조끼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성광등 같은 것들이 있죠. 야간에 예, 예. 이제 차 고장 났을 때 이제 뒤에 안전해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서 한 10여 가지 정도 안전용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맞네요. 보고 있는데 예. 계절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 예. 또 이 부분들을 운전석 옆에다 놓는 것들도 있지만 트렁크 속에 넣어도 되는 것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실시간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은 트렁크에 있게 되면 도리어 위험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가다가 더 큰 위험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도리어 비상시인데 트렁크에 가서 그걸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서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있는 정도 이런 비상용품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태풍이 네. 오지 않습니까? 자, 운전하지 않는 게 물론 가장 안전하겠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로 인한 사고 등은 사실 예상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예. 태풍 속에서 운전할 때 갖춰야 할 안전용품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안전용품과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비상용품이라는 게 차가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게 올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바람인데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제 이 교량위라든지 횡풍 옆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특히 무게중심이 높은 차들 있죠.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더 SUV는 더 높아요. 예, 예. 세단이 가장 낮고요. 근데 이런 바람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용품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속도 낮추고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상용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전에도 아마 부산 쪽도 그렇고 비가 와서 몇 명이 사망사고가 생겼는데 예. 차가 바깥에 30cm 이상 물이 차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문을 밀더라도 차문이 열리질 않거든요. 압력 예, 예. 때문에. 이때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깰 수 있는 방법이 유리 깨는 비상망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머리 받침대를 빼서 뒤에 있는 이 새 날을 이용해서 깬다든지 예, 예. 심지어는 이제 뭐 하이힐을 이용해서 깬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하이힐 가지고 깨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머리 받침대도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에 가슴에 안고 있죠. 수직으로 해서 몸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예. 잘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유리 깨는 비상망치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시중에서 돌고 있는 비상망치 3개 중에서 2개가 불량인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유리가 안 예. 깨지고요. 예. 앞에 새가 뭉툭해집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를 쓰는 게 아니라 유리 깨는 비상망치 앞부분에 모서리는 꼭 텅스텐을 써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텅스텐을 안 쓰고 싸구려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심지어는 유리 깨는 비상망치에 목이 부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제 이 요새는 유리 바깥에다가 썬팅을 많이 입혀놨기 때문에 틴팅이죠. 그러니까 유리가 더 안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깨는 비상망치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 그리고 차고 혹시 전복이 되면 몸의 균형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유리를 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많이 들어가서 힘이 든다는 거거든요. 예. 또 유리 깨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굉장히 큰데 가운데 부위는 때리면은요. 이 진동만 하지 유리가 안 깨집니다. 예. 그래서 유리 깨는 부위도 모서리에서 약 10cm 떨어지는 모서리 쪽이죠. 모서리 쪽을 직각으로 힘있게 가격을 해야지만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거 말만 하지 실제로 깨본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깨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상망치 조치에 대한 것들 또 화재도 생겼을 때 소화기도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중요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아직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사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네. 고를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불량용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기준이 없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뭐 유리깨는 비상망치 같은 거 몇 번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가격이 1, 2만 원짜리면은요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사려면은 끝까지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모서리가 텅스탄으로 돼 있는 제대로 된 거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뭐 10가지, 20가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너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몇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가구 2차량, 3차량이 되니까 가족수에 맞춰서 이 세트를 갖춰서 운전석 옆쪽에 놓으면 상당히 안심이 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안에 있는 차들이 있죠. 제가 모두 다 세팅을 해놓고 예. 운전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안심이 좀 되고요. 또 비상시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 한 번이지만은 자기 목숨하고 담보가 된다는 거. 예. 특히 국내에서는 이게 의무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거리도 많아서 소비자가 직접 운전자가 직접 구입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답변들도 많이 네. 들어오고 있어요. 세 가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세 가지 필요한 장비가 뭘까? 이게 질문인데 6494번님. 네. 자, 구급약, 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하는 슈퍼우먼인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예. 세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1625번님은 망치, 소화기, 마스크. 코로나19로 마스크 중요합니다. 7117번님 경광봉 삼각대 반사조끼 하셨고 네. 3858번님 소화기, 망치, 삼각대. 네. 3361번님 물, 무전기, 캠핑 장비. 이분은 정말 큰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전쟁에 분이시죠. 대비해서 하시는 거. 0779번님 소화기, 망치, 삼각대. 0381번님 소화기, 망치, 조끼. 그리고 8127번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항상 즐겨 듣는 YTN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비상 삼각대, 야광, 경광 등 비상 망치, 소화기, 타이어, 비상 트 가지고? 예, 비상트 가지고? 비상 이렇게. 키트일 겁니다. 예, 비상 키트. 응급용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뽑아주셨는데 네. 이 중에 뭐 세 개 다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십니까? 네네. 예. 그러면 뭐 정답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 유리깨는 비상 망치가 첫 번째라고 망치.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소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답이 이 안전 삼각대도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대지 성강 등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광 안전조끼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있거든요. 북유럽 쪽은 보통 2차 사고,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탑승객이 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야광 안전조끼가 의무적으로 차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종 세트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유리깨는 비상망치, 소화기, 안전삼각대나 성강등 이게 맞는 삼각대나, 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야광 안전조끼에 대한 것들도 답이 세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 2번은 확실한데 3번에 대한 것들은 한 두세 가지 중에서 택이라면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뭐라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예. 마스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어떤 분 중에서는
와이프 예, 안 아내. 되는 거 근데 와닿는 가로치고 얘기입니다. 뭐든 다 하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밖에서 정답 3분을 추려 주실 거고요. 저희가 3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자동차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포토2입니다. 네. 어제 하루 운행을 안 하고 아침에 운행을 하니까 쇠 갈리는 소리가 나서 카센터를 가려고 10분 정도 운행하니까 소리가 다시 안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18만 5천 킬로미터 탔습니다. 제동 브레이크 쪽에서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루 이틀 정도 안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녹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찰 부위가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운행을 안 하다 운행을 했을 때 소리가 한 5분 10분 후에는 차가 열이 생긴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예. 브레이크 제동 패드나 라이닝 쪽에는 마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열이 많이 발생할 때까지는 약간의 어느 정도는 소리가 나고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 이거를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항상 소리가 난다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겨울철 추울 때는 항상 난다든지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처음에 운행할 때 또 하루 이틀 정차된 상태에서 며칠 후에 끌었을 때는 약간 소리가 나다 안 나는 거 괜찮으니까요. 그냥 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큰 문제는 일단 문제는 없어 없습니다. 보입니다. 일단 이런 부위는 라이닝이나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됐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라이닝 디스크 자체가 이 편마모가 일부 생겼다든지 예. 또는 면이 좀 까칠까칠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건데 예. 특별히 소리가 많이 나지 않으면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2번님, 오르막을 오를 때 엑셀을 계속 밟고 있다가 살짝 뛰었다 다시 밟아주면 RPM이 조금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차가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법을 반복했더니 차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계기판에 엔진 모양의 체크등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하셨네요. 이걸 운전 방법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 방법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 등판이 있는 언덕 같은 데서 일부러 차를 세워서 내 차를 테스트한다 그래가지고 가속 페달 계속 밟아서 급가속해서 올라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차가 힘이 낼 수 있는 부분들과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내는 힘 사이에는요 균형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은 엔진이 힘을 못 받치기 때문에 노킹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드르륵 걸리거든요. 이때는 차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언덕에 올라갈 때 언덕이 보인다 그러면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탄력을 받은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언덕 중간에 서는 거는 차가 앞에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섰다가 언덕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때도 너무 가속 페달 급가속하지 마시고요. 예. 어느 정도 쭉 밟으시게 되면은 탄력을 받으면서 또 엔진의 힘과 가속 페달을 밟는 힘의 균형이 생기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진 경고등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킹 현상인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괜찮다가 몇 년 끌다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차의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는 생기는 거니까 뭐 카본 제거라든지 차에 대한 엔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점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운전 습관 자체가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운전 습관을 좀 고치시는 맞습니다. 게 좋겠습니다. 네. 8656번님. 에어컨 외부 흡입구에다 탈취제 뿌려서 냄새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효과 있습니다. 대신 예. 이제 이 차 바깥에 엔진 그 보닛 위쪽에 공기 흡입하는 쪽에다가 뿌리셔야 되고요. 또 안에다가 외부 유인 모드로 해놓으셔야 돼요. 실내 순환 모드로 해놓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외부 유인 모드로 해놓고 안에서 바깥에서 스프레이 쪽 뿌려주게 되면은 탈취 또 냄새라든지 또 공기가 들어오는 라인 자체의 곰팡이나 이런 거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게 되면은 정비업소에서 물어보셔도요. 정확히 서비스를 해주거나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탈취에 대한 것들은 에어컨 필터를 바꿔준다든지 또는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의 라인 자체를 곰팡이나 여러 가지 탈취제를 통해서 냄새를 없애준다든지 또 바닥에 있는 매트의 청소를 통해서 이 3박자 3가지가 맞아야지만 실내의 공기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3가지 한꺼번에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터는 어느 정도마다 갈아야 됩니까? 필터는 보통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 정도에 갈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15,000km 끈다 그러면은 보통 한 7, 8,000km 한번 가시는 게 일반 보편적이고 왜냐하면 요새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까지 갈아주는 이런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1, 2만 원 정도 고가거든요. 수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1년에 2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당첨자는
3858-0779-8127번님 한 분 더 계시네요. 7479번님 네 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태풍 속에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